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급을 넘어 만점의 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치르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요 아침부터 학생들 감독하면서 여러분 학생들 모습을 보니까요 어찌나 밖은 정말 추운데 그 학생들의 열심과 그 집중력 이런 것들 때문에 밖에 정말 추운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열심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학력평가에 대한 총평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준비한 문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문구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학평을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후에 여러분 겨울방학이라든가 3학년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공부의 레이스 가운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전략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5 개정교육과정 사회문화 단원은요 크게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5단원은 출제가 되지 않고 1단원부터 4단원까지 5문항씩 균등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좀 어려우셨나요? 쉬웠나요? 보통이었나요? 제가 봤었을 때는요 특별하게 이번 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유형이라든가 이런 문항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분의 조금 관심을 끌만한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항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은 이와 같습니다.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요 13번 문항이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2단원 같은 경우에서도 12번 문항이 여러분 조금 사회집단, 사회조직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에 접근해야 돼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요 3단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주의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단원 정말 여러분들 4단원 정말 여러분들 한숨 나오시죠, 그렇죠? 어느 부분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네. 20번, 그렇죠? 20번. 그리고 또요, 몇 번이요? 15번이라고요? 저도요. 저도 15번과 20번이 제가 학생이라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 문항이요 3학년에 올라가셔서 학력평가라던가 또 모의평가를 치르시면은 지금에 나왔던 난이도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요. 정말 매정하게도 더 어려워져요.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더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학평 분석을 계기로 겨울방학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어려운 문항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문화에 필요한 개념들을 정말 충분하게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만 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2 학력평가 체감 난이도 조사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아마 오늘 본 시험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이게 집계 중이어가지고 잘 안 나왔을 텐데 작년 걸 가지고 와봤어요. 물론 이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모든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균 낸 난이도에서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만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어려웠냐 쉬웠냐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웠대요. 과반수 이상이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사회문화만 놓고 봤었을 때 어려우셨어요? 쉬웠어요? 보통이었어요? 묻지 마. 제가 봤었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선지들 가운데 여러분의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선지들이 속속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문제들을 비주얼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좀 겁을 먹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좀 있어서 실제로는 별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건드리지도 못하겠는데 와, 다음 문제 넘어가야지.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는 문항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기억나세요? 바로 오늘 시험 봤었을 때 필적 확인란에 적혀져 있었던 멋있는 말이죠.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여러분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야 이게? 어떤 의미야? 그냥 시험 잘 보면은 와, 시험 잘 봤다. 못 보면은 세상 우울해. 뭐 감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학력평가 모의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스테이터스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 좀 더 힘을 줘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 이것만으로 학력평가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못 보고 잘 보고는 후순위의 문제이지 거기에 에너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 사회탐구 공부 좀 많이 미뤄오셨죠? 그렇잖아 얘들아.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고 사회탐구 과목 그런 게 있었나? 그냥 아무거나 보지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셨죠? 여러분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제. 이제 11월 학력평가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겨울방학과 3학년 이때는요 여러분 정말 사회탐구 신경 쓰셔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정면 승부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정면 승부하셔서 EBS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까지 이루어지는 완벽한 EBS 커리큘럼에 따라서 충분하게 연습하시고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진짜 시작 정면 승부가 사실은 여러분 생각했었을 때 선생님 다 좋은데요 저는 의지가 너무 박약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공부하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세상에서 뭐라고요? 가장 좁은도 아니야. 가장 긴 것도 아니야. 뭐라고? 넓은 교실인 뭐? EBS. 사실 저도요 고등학교 때 좀 시골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서요 EBS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자습실에서, 내 방에서 또 학원이나 집으로 이동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심지어 볼일을 보는 화장실에서도 EBS 컨텐츠를 통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외롭게 뭐 정면 승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 주고 싶어서 안달난 EBS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EBS의 놀라운 커리큘럼에 그냥 무임승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의 길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사회문화 과목의 치명적인 매력. 여러분들 제가 또 할 말이 많죠. 여러분들 사회문화 자꾸 노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도 선생님 뭐 하죠? 저거 뭐 할까요? 야 사회문화해. 사회문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효율적인 과목인데 근데 학생들이 재미없잖아요. 노잼이더만 뭐 봐도 모르겠더만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회문화 오늘부터 유잼입니다. 노잼 아니에요. 유잼이고요. 실제적으로 사회문화의 개념이 정말 재미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했었을 때 그 개념이 일상생활에 맞아떨어지는 그 희열 너무 재밌고요. 너무 신선하고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과목이 사회문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장 효율적인 과목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과 환경에서 사회문화 혹은 다른 사탐 과목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암기가 적고 더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고득점과 만점을 달성할 수 있는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략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하는 과목이 뭐다? 단언컨대 사회, 문화라는 거죠. 이 놀라운 치명적인 매력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기 힘들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사실은 순간순간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는 순간이 정말 많이 찾아오죠. 도정환 시인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식구에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고요.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꽃잎을 피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거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공과 놀라운 미래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누구와 함께 저를 비롯한 EBS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와 비전에 성큼성큼 뭐라고요? 성큼성큼 다가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문제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풀어드릴 건데요. 여러분 잠깐만 앉아있어. 아직 앉아있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내빼지 마시고 저와 함께 1번부터 몇 번까지? 10번 아니야? 20번까지 끝까지 진득하게 함께 풀어보면서 분석하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따 봐요. 안녕.